연애 고자 위소가 소교만 보면 얼굴이 이쁘다 하는데 이거 플러팅 아니면 뭐냐고요? 모르는 척인지 진짜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한번 시작했더니 끊을 수 없어 또다시 저를 리뷰 시작합니다. 위소와 소교는 편지를 주고받으면 어느새 마음을 쌓아가고 있죠. 소교의 설득으로 인해 조모를 찾아온 위엄. 위엄이 14살 때쯤 변주로 간다고 했을 때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조모. 사실 위엄의 엄마는 변주 천방에게 당하고 위엄을 낳고 몇 년 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엄에게 위나라의 권력을 줄 수 없었던 할머니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에게 변주 천방의 피가 있기에 변주에 병고가 생기면 바로 위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위나라 권력도 갖고 변주의 권력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본 것이죠. 위나리를 위해 손주 위엄을 사랑하지만 위소보다 편애할 정도지만 권력만은 줄 수 없다는 할머니. 떠나고 싶으면 3번 절하고 가라는 할머니에게 절을 올리지만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위엄 역시도 할머니의 사랑이 많이 그리웠죠? 한편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는 소교.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소교로 인해 자신이 아들과 멀어졌다고 생각해 싫었던 것이죠. 똑똑한 소교는 시어머니를 달래주고 그렇게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 시각 단주의 천상이 죽고 그의 숙부인 천방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천방이 죽으면 바로 위엄이 차지하게 될 변주죠. 천방은 먼저 천상의 유언대로 옥루 부인을 잡아들이라 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더니 부인의 길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며 감금하라고 말한 천상. 정말 미친 사랑이냐고요? 이때 옥루 부인의 상징인 이마에 모란을 찾아다니는데 옥루 부인은 이마에 모란을 지워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타고난 것이 아닌 옥루 부인은 그냥 사기꾼이었던 것 같네요. 이 여자도 참 어마어마한 여자 같습니다. 또다시 위에 온 언주의 보리씨 아들. 14년 전에는 교씨와 위씨가 같이 반읍에서 신도로 영령도가 착공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 위의 안전도 지키며 수로도 건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수로 건설을 위해 용군의 숙맥을 재배하여 위국의 미래의 최대 식량 공급지로 만들려는 위소. 이곳을 형인 위엄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용도 출장을 떠나야 하는 위소. 소교도 함께 가고 싶다고 청하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내 허락하는 위소. 언젠가부터 소교는 위소가 슬슬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곁에만 와도 괜히 신경 쓰이는 소교. 그럼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는지 혹시 열이 있는지 체크하는 위소. 바보야 사랑이잖아. 한편 위소가 용도에 온다고 하자 미리 없앨 작전을 펼치는 위정과 군주. 아침 일찍 출발하는 위소와 소교 앞에 등장한 자객들. 말이 놀라 마차는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소교를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위소. 그러나 구하던 중 독이 묻은 화살을 맞고 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소교는 이렇게 대놓고 낮에 산적들이 등장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행적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위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눈치 빠르고 똑똑해. 용도에 도착한 소교는 군주에게 언주에 개량된 맥종을 심자고 하지만 백성을 위해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군주. 그 사이 깨어난 위소. 놀란 소교는 위소에게 와락 안기게 되는데 역시 죽다 살아나야 정이 더 깊어지는 법이죠. 소교의 행동에 더 놀란 건 위소. 너희 둘 다 사랑이라고. 한편 위소와 소교의 동태를 주시하는 위정과 군주. 하지만 어째서인지 군주를 불러 바둑만 열심히 두는 소교입니다. 그런 모습에 오히려 소교와 군주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위전. 이제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한편 위소는 며칠 씻지 못해 소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데 억지로 목욕을 시켜주는 소교. 왜 내가 고맙죠. 최근 전쟁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픈 소교. 다음날 계속해서 소교는 위정과 군주의 이간질 작전을 위해 위소의 부하들을 군주의 딸과 가짜 혼례를 시키려는데요. 위건은 군주를 보자마자 장인이라 불러버립니다. 거기다 군주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위거. 용도의 군수 원앙과 장군 위전의 결탁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 중인 소교. 그 지루한 바둑 두기부터 군수 딸에게 위소부와 위거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이번엔 일부러 군수 원앙을 공격하여 위소의 부하 장군이 구해주는 자작극을 벌리는데 완전히 쏘가 넘어간 군수. 위거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어버립니다. 이후 장군 위전이 죽게 되고 이제는 위소를 신뢰하게 된 군수 원앙. 생각보다 제거하기 쉬웠는데 좀 어렵게 돌아온 감이 있죠? 한편 영령도 중건을 위해 이곳 용군으로 오는 반읍의 관리. 용군에 도착한 관리는 원수인 건치를 만나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이때 위소가 등장해 14년 전 두 사람의 부친과 언주의 교구가 영령도를 같이 만들어서 위국의 가뭄을 해결했으니 이번에 다시 중건하며 신도, 용도 등 경계를 나누지 않고
백성이 필요한 곳이라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위소 멋져. 진짜 훌륭한 군주 같아 보이네요. 한편 이때 변주의 천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천상의 죽음으로 인해 입지를 잃은 옥루 부인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 그리고 또다시 그려넣은 모란. 아, 이 여자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불쾌합니다. 한편 소교는 간병도 해주고 군주와 위전 문제도 해결해줬으니 상을 달라는데 그 말에 시장에 쇼핑을 하러 나간 위소와 부하들. 부하 장군들이 추천해주는 달달한 간식이나 액세서리, 소교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받지만 모두 거절하고 전쟁말 500피를 소교의 선물로 사는 똥멍청이 위소. 이래서 연애고자 소리가 절로 나오나 봅니다. 이걸 받는 소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교는 일부러 혼습을 뿌리고 위소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 눈치 없는 위소는 향이 좋다며 다음 간식에 넣으라고 하죠. 이 정도면 너 혹시 모쏠이니? 그러는 위소에게 열심히 추파를 던지는 소교. 수로 공사할 때 날씨가 중요하니 천문을 관찰하자며 둘이 별을 보자고 약속했는데요. 이쁘게 보이고 싶어 추운 날씨에도 얇게 입고 나간 소교를 보고 우리의 위소 옷을 입혀주건 공사를 위한 거라 관리도 불러버리죠. 어쩌면 좋니 너를. 심지어 이 관리는 소교의 마음을 눈치채고 빠져주려는데 그걸 막는 위소 때문에 결국엔 소교가 빠지는 상황. 황당. 한편 군수의 딸이 위량에게 반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위소. 다행히 위량은 소도와 사이가 아주 좋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교는 두 사람은 잘 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위량은 위소에게 절대 군수의 딸과 혼인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곤 오해하는 소도에게 목숨과도 같은 증표를 건네는 위량. 위량 남자다잉. 이래나 저래나 눈치 제로 남편 위소 때문에 한껏 짜증난 소교는 쇼핑을 나오는데 그녀가 고르는 물건들을 보아하니 모두 이전 부하들이 추천한 것들이었죠. 이제 눈치챘니 위소야? 이제 용군을 떠나는 날. 늦게 나오는 소교를 보고 또 반한 건가 싶은 위소인데요. 위소가 사준 액세서리를 하고 나온 소교. 그런데 반읍의 관리가 하천에 관한 수경이라는 책을 반읍에 놓고 왔다며 그것을 가지러 가야 한다 말하고 소교 역시도 빨리 돌아가기 싫은 걸까요? 그걸 가지러 가야 한다 동의합니다. 이쯤 되니 위소의 부하들 역시 위소가 답답한데요. 소교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일명 소교 납치 작전을 펼칩니다. 역시 없어져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걸까요? 찾자마자 소교를 번쩍 들어올리는 위소, 이제 알겠니? 밤이 되자 소교가 사라졌던 것이 걱정된 위소는 이제부터 어디 간다고 꼭 말하고 다니라는 위소인데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 그나저나 언주에 있는 소교 큰아빠는 책사의 건의로 첩을 들이려고 하는데 이유도 아주 황당합니다. 소교처럼 딸을 낳아서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는 외교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 당연히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 심지어 아들은 딸들로 나라를 지킨다며 비난한 채 가출해버렸습니다. 거기다 현재 대교는 비체가 자신을 위해 산열매를 따다 다친 것을 계기로 비체가 언주와 위국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사실 비체는 대교에게 안전한 거주지를 해주고 싶은 것인데 대교가 생각이 너무 간 것 같죠. 물론 이래야 사건이 또 빵빵 터지겠죠. 초반에는 복수의 화신으로 냉혈한 같던 위소가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사랑을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진도가 느려도 너무 느려서 소교는 속이 타는 중입니다. 소교의 애정 36개를 한 개도 눈치채지 못한 위소이지만 이제야 겨우겨우 본인 마음이라도 알아챈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한편 위소는 수로 건축의 중요한 날씨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별자리, 천문학 등을 소교에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살짝 토라진 소교는 전에 양봉을 불렀던 것을 생각하고 양봉에게 청하라며 놀려버리죠. 그래도 소교가 알려주기로 약속한 두 사람? 날이 흐려 별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별이 중요한가요? 둘이 마음 키우는 게 중요하지. 이때 위소는 혼인에 대해 진심을 말하는데 그냥 혼인이라 생각했지만 소교를 만나서 많이 변했는데요. 소교 역시 위소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위소와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이제야 서로 마음을 알겠니? 한편 언주에 있는 소교의 사촌 남동생이 아빠가 첩을 들여 딸을 낳고 혼인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정책에 화를 내고 편지를 써두고 가출하는데 수상한 건 큰엄마와 함께 대교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볼일을 모두 마치고 위국으로 돌아온 위소와 소교.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리고 싶은 위엄인데요. 방해만 하지 말아다오. 이제 겨우만 알았다. 이때 위소는 소교가 자신에게 아무 존재도 아닌 척 말해버리는데 하필 그 이야기를 모두 들어버린 소교. 재빨리 자리를 피해 엄마한테 피신하는 위소. 이놈들. 소교는 가져온 특산물 과일을 시어머니와 위소에게 건네고 너무 쉬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와
그 모습을 보고 일전일로 인해 엄마가 신경 쓰는 줄 아니 소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역시 머리 좋은 소교죠? 시어머니도 이번 일로 인해 인정. 입동이 되고 정사에 매진하는 위소. 나라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군, 현아래 지역까지 모두 수로를 놓아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하겠다 선포하는 위소입니다. 그리곤 형 위엄과 술자리에서 소교에게 마음이 흔들려도 되냐고 묻는 위소. 그걸 왜 하필 위엄한테 물어봐. 당연히 안 된다는 위엄. 물론 그게 맘대로 되겠냐고 방으로 돌아오니 겨울이라 손난로를 준비해주는 소교. 옷을 벗겨주다 위소 형의 위패를 건드린 소교를 밀어내는 위소인데요. 하필 옥누부인과 같은 옥패라 두 사람의 로맨스라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위패를 비밀 상자에 넣어버리는 위소. 그리곤 정무실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거 또다시 오해가 쌓이겠네요. 소교를 좋아하지만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무실에서 지내고 있는 위소. 따뜻한 차도 마시고 손난로도 있는데 이게 모두 부하가 준비해 준 것이라 착각 열심히 하는 중. 누가 봐도 소교의 작품이죠. 그러다 음식이 들어오고 나니 드디어 깨달은 위소. 이후 위소가 좋아할 거라는 단주의 간식을 봤는데 알 수 없다는 듯이 꺼리는 위소. 비밀 상자를 꺼내 생각에 잠겼다가 드디어 다시 소교를 찾아갑니다. 누가 연애고자래. 직진으로 소교 무릎에 누워버리는 꾼쟁이 위소. 그리곤 자신의 비밀 상자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요. 조부, 부, 형의 유품이 있고 특히 반쪽짜리 위패는 형이 죽기 전 옥누부인과 나눠 가졌다는 사실. 형의 유언 2개 중 하나는 옥누부인을 잘 돌봐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위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가 교씨 집안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죠. 옥누부인과의 관계도 그리고 비밀 상자에 대해서도 오해를 푼 소교. 소교의 진짜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만만. 그 시각신녀 그림을 그리고 얼굴을 못 그리고 있던 위엄은 여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중 한 명의 여인과 말을 섞다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위엄. 위엄과 혼인을 해야 한다며 증표가 있다 말하는 여자. 모든 사람들이 위엄의 바람길을 알기에 그녀의 말을 믿고 있는데요. 이때 소교는 그 여자와 대화를 통해 그 여자가 거짓말임을 알아내고 위엄의 편에서 도와주죠. 그동안 조모의 비호와 위소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도 위엄에 대한 소문의 진실에 궁금해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는데 믿어주고 소문을 밝혀준 소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위엄. 근데 그 눈빛과도 아무래도 소교에게 반해버린 것 같은 위엄입니다. 이후 선녀의 얼굴을 소교 얼굴로 완성해버린 위엄. 위엄이랑 옥누부인은 정말 안 되겠구나. 한편 농려대회를 주관하는 소교. 마침 침석 선생이 논려대에 글을 쓰는 중인데 젊은 남자라고 해서 놀라 달려온 위소. 미녀인 소교를 본 침석 선생이 한눈에 반하게 되고 이에 질투 본능 화르르 위소. 드디어 마음을 알았으니 직진으로 소교 주변 남자들을 끊어낼 작정인 위소. 하필 위엄은 왜 그러냐고. 거기다 침석 선생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그래도 소교의 마음은 이미 위소에게 향했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드라마 저료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만 기대작들이 많이 나와 너무 신나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